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순국 선열을 함께 기리던 광복절 경축식이 정부와 광복회 등에서 따로 열리면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죠. 자, 우리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역사관 정립과 지역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따로 광복절 논란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과 보완책 또 독립운동가들의 순관 희생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방안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이번 광복절 논란과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광복절날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광복회가 따로 기념식을 했는데 우리나라 독립과 광복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친일 논쟁을 확산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양측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관련 단체에서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정부가 그 의견을 들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문제가 여야 정치적으로 비화하고 있는데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의 건국절 문제, 파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까지 논란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사학계와 독립기념단체,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함께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그보다 친일 잔재 청산이나 독립운동가 발굴에 제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거사나 일제잔재 청산이 소홀하다 보니까 친일했던 사람들은 잘 살고 목숨과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은 생활고를 겪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지자체나 지역 정치권,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잔재된 친일이나 일제 흔적을 없애고 독립운동가는 재조명하는 논의와 공론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복절 논란과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동북아 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주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전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말하는데 지역방송, 중앙방송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울러 지역의 독립운동의 후손들의 이야기 또 역할, 광복회 이야기까지 해볼 텐데요. 우선 말이죠. 광복회 이강한 지부장님 8월 15일 광복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아주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항일 의지도 강하고 또 독립정신들이 특별하게 뛰어난 지역이어서 아주 무난하게 잘 치루어졌습니다. 예. 저희가 8월 8일에 생존해 주신 애국지사님 한 분 계셔서 도국장님과 함께 찾아뵙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위로도 드리고 왔고 예. 또 한옥마을에서는 뭐 광복절 포레이드도 있었고 10월 14일 날은 또 그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 광복절 날에는 뭐 통일 걷기 대회도 하고 예. 도청에서 기념식과 함께 도단위 기관장님과 광복 회원들이 추념탑을 참배를 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도지사님과 기관장님들, 광복 회원들 15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역사를 지키자는 다짐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보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반쪽짜리 광복절이 됐을까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저 전북지부의 지부장님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금 현재 주소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매우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교 기조가 일본에 대해서 아까 전후를 구분해 가면서 예.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을 일본의 저자세로 가고 있으면서 친일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행사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계기가 돼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든 기관 단체 장들이 이쪽 계통 그 친뉴라이트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역사를 교정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한다든지 사도광산 문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으면서 기념관장이 아주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 임명된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의 그 국난의 시절에 국가를 수호했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고 이걸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들어놓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성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독립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들을 찾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독립이라는 말 자체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배운 용어들 지금 건국절, 광복절,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 경술국지, 한일합방 무엇이 진정한 용어인지부터 우리는 바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 이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 여러 차례 저하고 우리 전북에 관련된 독립운동 유적지들 또 후손들을 만나는데 함께 동행 취재도 하셨습니다만 또 일제잔재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십니다.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우리 이강원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화도 나고 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게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고 이게 중층형의 어떤 나선형 구조로 발전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퇴보도 있고 퇴행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어떠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제 잔재나 아니면 친일파 청산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 해결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꿈틀거리는 욕망에 대한 싸움도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러한 한국 사회 주류 세력들이 조그만 염치는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응할 때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형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프레임을 아예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잘못했다라가 아니라 일본이 한국 사회의 발전의 자양분이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되고 전선으로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형의 변화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을 비롯해서 많은 주요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지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 교수님께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원광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만 그 전에 독립기념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아무로서 또 김현봉 애국지사의 후손이시고 지형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또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지금의 이 현 주소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한번 우리 또 교수님께도 들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된 지가 지금 1987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제1대 관장님이 안춘생이라고 현역 당시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들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자들로 관장들이 선임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땐 1995년 이른바 문민정부에서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뭐 총독부 건물도 철거하고 일단 보여주기신지 몰라도 역사학계 전반적으로 이제는 독립운동사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러다가 2005년 광복 60주년 전후해서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명박 정부 2008년도에 건국절 논란이 되면서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근데 지금 좀 또 8년이 지난 이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그 김영석 지금 예. 독립기념관장님의 뭐 연구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분은 독립운동사를 철저하게 공부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이면사, 이른바 일제의 일정 정도 한국 근대사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많이 투영돼 있고 예. 취임 일성이 친일파들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지금 건국절, 광복절 논란이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논란의 핵심은 예. 1945년까지 친일 행적을 했던 그게 뭐 사람들이 뭐 비겁한 변명이든 어쨌든 간에 뭐 생계형 친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정말 굵직하게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변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이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를 우리는 못했잖아요. 48년도 이제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나서 그렇죠. 이제 그때. 근데 건국절 논란은 45년부터 48년 이 미군 정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신원, 이른바 복권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의 하나의 발로였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두 차례 정권에서 시도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사의 하나의 정체성은 나를 버리고 조국을 되찾겠다고 하는 이 수많은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어떤 정신적인 힘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많이 투영돼서 그 부분들을 다 일단은 제거시켰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부 들어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뭐 시쳇말로 용산에 밀정이 있다. 일제의 밀정, 제국주의 시대의 밀정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는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은 예. 행간에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과거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 정신의 3.1운동, 4.19, 5.18 이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시대 정신을 담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다 근간을 다 흔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건지. 이게 더 기가 막힌 거는 예.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상징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만들 때 이분은 무슨 건국절이니 자기 스스로 건국 아버지니 쓴 적도 없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3.1 독립정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도 부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데없이 나타난 이 건국절 논란으로 좀 비하기 심하지만 지하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꾸짖을 것 같은 이런 작금의 상황이 저는 너무 힘들고 이거는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2024년 8월 기준으로 거의 모든 역사 관련 기관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앉혀져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조직에서 이런 역사 교육과 이런 역사 그 논란을 지속한다면 후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 민족사에서 자기 역사 부정을 해버리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고귀한 희생 정신, 자긍심, 정체성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식민사관에서 얘기했던 타율적인 인간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발전되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진보되는 그러한 하나의 한민족으로 상위 고착화될 수 있는 큰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6년간의 아픔만큼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이제 근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느냐 어떤 뭐 시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강한 지부장님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강제 점령한 나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합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경술련 국치라고 얘기하고 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황석영 작가는 도둑이 들어와서 사다리를 놓고 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후대에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 과목 암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행사라고 할까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 지금 학생들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미 이제 이강한 지부장님은 독립운동의 후손이지만 이제 어른으로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저께 그 광복회에서 외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을사늑약이나 강제 병합 당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외교부의 공식 답변이 원인 무효다. 이거는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왔군요. 무효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을 당했지만 일본 국민은 아니었다. 또 우리나라는 수탈을 당했지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는 생각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 본인이 주장한 것도 반대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기념사에서 건국 30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확히 신문에 기록이 돼 있던데. 이 기록이 있고 또 그 기념 현충원에 붙여 있는 친일파 본인은 자서전에서 나는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 사실이 있다 부끄럽다라고 쓴 기록이 있는데 이걸 추대 사람이 그 사람이 행적이 잘못 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역사를 호도하려고 하는 아주 의존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권력 다툼 아니면 어떤 인사 다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사를 부정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몰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될 시기가 됐어요. 국민들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글쎄요. 우리 교수님과 지부장님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역사를 하나의 어떤 사건, 하나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공부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배경, 시대사적 흐름 속에서 요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공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실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지조차도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이러한 논쟁을 부추겨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 저는 그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뭐 굳이 그동안에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의 본질은 지금의 현재 이익을 얻는 세력들의 이면에는 그들이 누군가의 후손이고 그 누군가의 잘못된 또 와이사스 단축구멍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지금 현재의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 들으면 일제 잔재 청산이나 친일파 관련된 사항이겠죠. 보통 우리가 건국절을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지금 건국절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친일파는 역사적으로 단죄돼야 되고 그들이 반민족 행위자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건국절이 떡하니 등장하면 실제로 이들은 건국의 공헌자로 세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엉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핵심이지 않는가.
김지용 교수님, 광복절 논란 외에도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제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사안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의 어떤 태도, 방향성, 글쎄요, 피해자는 남아 있고 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생을 마감하면서 그 역사적 진실을 갈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후손들이, 저는 걱정이 저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이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방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특히나 우리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역사 발굴도 많이 하셔서 함께 결을 같이 하면서 봐야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시국의 역사 부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 주체가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램지어를 반박하는 논문을 쓰면서 안타까운 거는 계약 이론에 의해서 강제성이 없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 이거 다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팩트 자체를 갖다가 부정시켜 버리면은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관광지라고 해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하이난다라고 있어요. 예. 해남도. 근데 해남도에서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합니다. 잘 알려주지 않았죠. 예. 근데 그들을 학살한 거는 일본 제국주의인데, 당시에 조선에 있는 죄수들을 끌고 가서 침략군의 그 뭐랄까요, 교통로를 닦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뭐랄까 건설 작업에 동원됐다가 나중에 패전이 되니까 조선인들을 수천 명을 죽입니다. 그 해남도에 가면 만인갱 또는 천인갱, 다시해서 수천 명을 죽인 동굴, 이게 지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부정한다면은 예. 과연 후대에 한일 관계가 과연 명확하게 밝은 빛을 발할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추면 감출수록 일본의 젊은 청년들 이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국주의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 폭력을 대신 누구한테 넘겼냐면은 당시 1940년대 30년대 일본 국민들한테 넘긴 거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그 아픈 세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예. 이익과 등치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까지 하려면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 희생정신에 대한 자기 부정을 안 할 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권, 이런 권력들이 과연 오래 예.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고요. 독립운동가가 우리나라에 5분 남았는데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익산에 계신 이석규 독립운동가시고, 얼마 전 뉴스에서요, 일본의 7.31 부대 마지막 생존자가 중국을 찾아서 그 발언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 보면서 생존자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 생존자들의 발자취를 그걸 어느 정치적 관점에서 사실이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이 생존자분들이 계실 때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대목일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논란이 이렇게 불거진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가야 할 건이 아니죠. 어제 우리가 청문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게 맞냐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버리고, 저희가 지금 주장했던 것들이 1948년에 건국했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 다 일본 세상이었는데 일본 세상에 일본 사람이 한 게 뭐가 부당하냐고 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일거에 일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고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예.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국민들한테 자꾸 보여지기를 정쟁 또는 어떤 그 특정 세력, 광복회나 어떤 단체들이 인사권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근데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딱 간단하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독립정신을 선양해야 할 곳에서 밖에서는 취임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데 취임사를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겠다. 이걸 취임사라고 말을 한 사람. 그다음에 그 37년간 개관 이래 한 번도 쉬지 않고 광복절 기념행사, 기념문화행사를 하던 곳에서 기념행사가 이미 공지가 된 사실을 취소 결재를 하고 가서 나는 저 취소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행사를 중지시키는 행위. 그리고 다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또 뒤집어서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기념관장으로 가가지고 할 일이 앞으로 모든 걸 뒤집고 반복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치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서 민주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광복회는 말하자면 정치적 위반이라 해서 감사를 하는 이렇게 몰고 가는 작정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더 열심히 파보고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렇게 역사 논쟁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은 전부 정부가 투자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정리가 끝나 있었어야 될 사항인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전전에 제국 일본하고 자유민주 일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같이 동남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우리 파트너라고는 보는데 전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는 명확하니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일본이 해주기를 바라는 건 부당하다. 우리가 지금쯤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리가 다 끝났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건 정리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잊지 말자라고 해놓고 그 뒤에 우리가 일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한다 뭐 이제 그때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하고 앞으로 잘 가야 이렇게 화해를 가야지 고개를 숙이고 가는 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 시각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다양한 역사적 시각의 견해를 또 생각해야 되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김지영 교수님.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독립운동사 강의하면서 특히 경술국치 1905년 을사늑약 11월 17일 지금 순국선언의 날이죠. 그다음에 1907년에 8월 1일 날 군대 예산 이게 1년에 그 당시 대한제국의 근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1년의 작업들이 5년 뒤 을사늑약 5년 뒤에 이제 1910년 8월 29일이 경술국치인데 그렇다면은 강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네 아버지를 속박하고 그런데 너 형이 만약에 그 강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부정하거나 우리 역사 그동안에 있던 것을 훼손한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겠냐.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홀대론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1919년 3월 1일은 여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 해외에서도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청원이 아니라. 9년 동안 우리가 경술국치로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를 받았던 걸 갖다가 전 세계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민의주의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만들고 또 국호를 제정했잖아요. 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해 12월 달에 국경절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두 개죠. 하나가 독립선언 기념일, 지금의 3.1절이고 또 하나가 건국기원절, 이른바 개천절입니다. 혹자들은 이 건국절 논란이 우리는 뭐 단군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우리 민족의 큰 연원은 이제 단군 때부터 내려온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쓴 거는 1919년 4월 11일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이날을 하나는 독립선언 기념일 또 하나는 건국기원절로 국경절로 바꾼 건데
그 뒤에 해방되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독립을 선언했는데 독립은 선언했잖아요. 19년. 그럼요. 그러면 정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나라를 만든 날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문제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죠. 팩트는 1919년 3월 1일 맞고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이 됐고 근데 9월 달에 이거는 정확한 역사인데 9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취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9월에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상해에서 통합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우리의 헌법 전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역사적 인식이나 역사적 의식이 아니라 역사 왜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자들이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정말로 후대에 우리 민족사에 대해서 저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지금 한 18,000명 정도 되는 독립유공자가 있지만은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전라북도만 해도 한 1,200명 정도가 독립유공자입니다. 밝혀진 것만 훨씬 많겠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를 버렸던 사람들 희생 정신을 후대들이 배운다면은 그게 바로 배려이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분열 정치적 용어로 갈라치기 제가 밀정의 정의를 뭐라고 썼냐면요. 밀정은 감시, 통제, 분열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지금 그렇게 분열로 치닫게 하는 모습들도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썼던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역사적 사실까지도 호도한다면은 그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왜곡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김재율 지부장님, 그래서 역사 바로 알리기, 또 알기, 또 진일장수 청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성을 이제 우리 김재율 지부장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또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이라고요. 좀 답답한 마음이시겠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하고 이 민간 단체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모든 뭐 친일파 땅 환수나 재산 환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고자 적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환기시키고 알려나가는 일들이 이제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부 여야 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친일 청산이나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관점과 의지, 철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친일 청산이 안 되고 왜곡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라북도는 주로 민주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친일 청산 역사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각각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이것을 계속 갖고 나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청산을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그러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역할을 방기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 허덕거립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우리 하만아 원서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조직 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 기관 산하에 이러한 조직으로 연구이 꾸려져 가지고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런 실천 활동도 병행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야지 않는가. 예.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가끔 국가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입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할 텐데 만약에 이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지금 뭐 여러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단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김훈 작가가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20대에 접하고 5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안중근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말한 데는 감히 그 20대 청년의 안중근의 국가를 향한 마음이 도저히 글로 쓸 수 없는 그 버거움 그런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2024년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정말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귀감이 되고 또 공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잠시 우리 도의회 이병도 의원님 말씀 듣고 어떤 또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 의회 이병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야권 모두 불참을 했고요. 네. 전북 정치권의 광복절 메시지도 또 대통령 인사 논란과 역사원에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우리 의원님 생각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보는 저는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창 광복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현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도의회 차원에서는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3월에 생활 속 일제잔재를 보다 강력히 청산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9년이었는데요. 2019년이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진행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했었고요. 예.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김재호 지부장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도정 질문 이후에 2020년도부터 이제 우리 전북자치도가 관련 TF를 구성해서 친일 잔재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이후에 좀 사업을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일제잔재 청산 업무가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광역 단체장, 도지사의 의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사업이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조례를 발의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2월 달에 발의하고 3월 달에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2022년도에 TF가 구성돼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밝혀낸 것이 약 133건의 친일 잔재물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조례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 마련됐습니다. 근데 우리 도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시점보다는
조례 이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 위원회가 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실제 정책화될 수 있는 사업을 다루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만 사실 지방정부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기초의회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큰 힘이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네네. 사도광산이나 유네스코 등재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하면 일단 지역 주민의 여론을 좀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현 정부의 이런 그 문제들을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연일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좀 현 정부가 막무가내로 역사 왜곡과 굴종 외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개별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예. 시도의장단 회의 안건에도 좀 상정을 하고 전국 지방의원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 같이 지역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좀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역사에 관련된 국가 기념일은 기념일 때 기념일 주간만 그렇게 좀 강조하고 또 언론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 정신이 아니어서 의회 차원에서 이병규 의원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우리 지역 안에서라도 올바른 역사관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의 독립운동가 발굴 재조명의 숙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나 우리 전북지부 광복회 이강한 지부장님 함께 자주 머리를 맞대고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좀 네네. 요 관련해서 당부 말씀이라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 사업도 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 우리 지역의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받은 피해나 관련된 기록물, 또 일제 잔재 청산물들이 어디에 무엇이 또 있는지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이 앞으로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최근에 예. 6월달 윤수봉 도의원님께서 삼내 출신 독립운동가로 김춘배 의사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예. 우리 전북 지역 출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관련 연구나 현장 사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김춘배 의사 재조명 세미나가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도의회가 전북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좀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이강한 지부장님도 역시 독립운동가 후손이시고 지금 뭐 완전 유희태 군수님 집안도 한 집안에 9명의 의사가 나온 인문구 의사. 사실 잘 모르고 우리 지역 안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또 지역 방송이 또 지역학,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 역사를 또 미치사를 많이 좀 재조명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부터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회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전라북도가 유난히 독립운동가가 많은 편에 예. 속하고요. 특히나 의병, 3.1운동 쪽에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후손들이 그렇게 잘 살거나 그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예. 챙겨주는 사람이 없죠. 아까 김춘배 의사도 지금 이제 불과 몇 년, 2, 3년 사이에 지금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예. 지가 80년인데 지금사 이제 증손자가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끼어들었는데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같이 거들어주고 챙겨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파리 올림픽에서 김지훈 교수님 허미미 유도 선수가 메달 따고 5대 후손인데 할아버지 묘에 가서
그 인사하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다 비슷한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당연한 건데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없이 힘들게 살아온 과정 속에서 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으로 오면 특히나 우리 김지훈 교수님은 원광대학교에서 또 이 동북아시아 인문사연구소를 또 맡고 계시잖아요. 동학의 어떤 정신이 행동으로 이루어진 또 우리 전북 역사, 물론 동학은 전국적인 거지만 더군다나 우리 전북학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런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3.1운동 신간에도 나이 들어서 참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동학농민 정신이 국권이 침탈됐을 때 그대로 발현돼서 전라북도 지역 독립운동 세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요즘 밝혀지지 않는, 잘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 아까 말씀드린 김춘배 의사 같은 경우, 그분은 1934년 동아일보가 선정한 세계 10대 뉴스에 들어갑니다. 세계 10대 뉴스. 예컨대 히틀러 총통이 됐든, 뭐 그다음에 그 만주국의 푸이가 황제로 등극했던 이게 다 34년인데 전북 삼례 출신의 김춘배 의사의 의거도 그 10대 뉴스에 포함돼요. 동아일보가 선정할 막. 근데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증조부가 제암리 사건 전날 돌아가셨을 때 39에 돌아가십니다. 39살. 저는 이제 50대인데 자식 5명을 두고 이민족한테 희생당했을 때. 근데 이 김춘배 의사 역시 해방 전에 돌아가세요. 1906년에 태어나서 44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자식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안도 건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후손들 역시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들은 잘 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대한제국 그 육군 모관학교 마지막 생도들 중에 일본 육사 26기생들이 많습니다. 26기, 27기생. 근데 저는 이제 역사적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6기생 가운데 잘 나갔던 분이 나중에 이응준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되죠. 근데 참모총장이 되기 전에 45년 패망 당시에 이분은 일본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암동에 있었고 양옥 두 채에 평수가 700평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친일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장인어른이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추정 이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길로 갔고 같은 동기생이었던 지청천 장군. 이분은 독립운동의 길로 갔잖아요. 가면서 자식들도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비되는 삶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후대들이 걱정되는 거죠. 이미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지만 후대들한테 고귀한 인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전승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과연 우리 현대의 책무는 방기한 것이고, 저는 아까 그 이병도 의원님 말씀 따라 전라북도에 1200여 명의 독립유공자가 있지만은 잘 몰라요. 그걸 갖다가 함께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른바 전라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설로 말로는 오가죠. 친일파니 뭐 애국자니 하지만은 정작 그 독립운동의 과거 역사를 온전히 복원해서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저는 80주년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맞은편에 자리한 광복회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 사무실에 옹기종기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모습 보면서 이강한 지부장님께 제가 정말 이 제대로 된 건물부터 좀 마련하고, 대부분 다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뭐 그 군몰경 또
이 월남 참전자 용서 뭐 모든 단체들이 참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서 지금 우리 김지용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지부장님 참 80주년 맞이해서 뭔가 좀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예. 사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챙기는 일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8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 광복회 힘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아까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의를 해서 만들어 놓아야 예산을 세우는 일은 또 따로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민선제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다 3.1운동 기념 3.1절 기념 행사를 각 시군마다 했고 면 단위에서 행사를 했고 국가 경축일이니까 광복절 기념 행사도 각 시군 단위까지 다 이루어져 했는데 불과 30여 년 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군 하나씩에서 행사를 안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행사를 하는 곳이 돛단위 기관밖에 거의 없고 그렇죠. 광복절 행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시군에서 3.1절 행사를 하는 데를 만세운동 재연 행사 하는 데만 있어. 그렇네요. 3.1운동 기념 행사를 한다는 것은 3.1 독립정신이 있었다라고 학생들이 공부를 시키는 시간이 되고 국민들이 알게 하는 시간인데 광복의 의미를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가는 거. 이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를 부정을 하고 가니까 이런 것들이 더 없어져 가겠죠. 앞으로 교과서에서도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사건이 났을 때 이 근대사에서 독립운동은 죽이고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시키고 이렇게 갔어요. 지금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지금 시끄럽던데. 이게 의미가 이렇게 자꾸 퇴색되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 시간 가지고는 다 다룰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80년도째 되기 전에 분열 속에서 치러진 광복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지부장님부터 1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늘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행사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으로의 역사의 진로가 사실 굉장히 막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같이 힘을 모아도 모질란 때에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고 심지어는 독립기념관 관장이 역사 부정에 선봉에 서는 나라가 되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해외에서 죽어간 수많은 독립지사들은 그 유골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독립지사들을 사실은 친일 후예들 그리고 그들의 동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능멸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 부끄럽게 주저합니다.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더욱더 뚜렷하고 험난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영 교수님. 저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K컬처는 많이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고통받았던 역사 이거를 갖다가 일국사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 아팠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이제 다가오는 광복 80주년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강한 지부장님. 오늘 두 분 참 말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쟁, 정치적 쟁점 또는 광복회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까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강대국 7나라에다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나를 통해서 이런 편지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1948년에 그 광복절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30년 그 원래 19년에 세워진 나라를 복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게 기록에 남아 있고 자료가 있는데 이 사실 자체를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에 대한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없애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가는 길로 그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선열들, 저는 저희 할아버지 독립운동 하셨고 김 교수님 선조도 운동을 하셨지만 그분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지용 교수, 황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 민족문제연구소 김재우 전북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